지금까지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하는 알고리즘, 우선순위 탐색과 그리고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절인 이 절에서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최단 경로 찾기라는 문제입니다. 최단 경로 찾기. 아까 앞에서 봤던 서울에서 부산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최단 경로 찾기 알고리즘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우선순위 탐색이고 이번 절에 살 거고요. 두 번째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우선순위 탐색을 이번 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보죠. 최단 경로 찾기라는 문제가 뭐냐면 최단 경로 찾기는 시작 정점이 있습니다. 시작 정점이 있는데 이 시작 정점으로부터 다른 정점에 이르는 최소 비용의 간선집합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게 서울이었고, 그죠? 이게 부산이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최소 비용의 간선집합, 요거를 찾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단 경로 찾기 문제 알고리즘들이 보면요, 시작점만 지정하게 되어 있지 종료하는 점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이 최단 경로를 찾으려면 어떤 기존 경로에서, 그러니까 D에서 F로 선택하는 기준은 이 2라는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2라는 비용에다가 이 4라는 것을 더하는 이런 기존의 정점까지의 비용을 누적하는 그런 결과, 그런 걸 통해서 최단 경로를 찾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요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제외한 A를 제외한 B, C, D, E, F, G, H, I, J, K라는 모든 정점을 가는 최단 경로를 다 찾게 됩니다.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리즘들이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만들어진 것은 최단 경로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리가 무엇을 의미냐면 이제 H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거고, F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거고, 그 다음에 J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이거다.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다 이거죠. 이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실제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 아까 MCST도 많이 사용되지만 MCST는 최소의 비용으로 모든 정점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데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차량 한포 장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 CNS라고 그러는데, 이 CNS가 이제 지도가 있고요. GPS로부터 GPS 위성으로부터 자기 현재 위치를 받아가지고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도가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길은 H라고 보면 되고 어떤 교차로를 정점이라고 보면 되죠. 뭐 이게 뭐 종로 1가 종로 2가 교차로, 이 길은 H다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의 어떤 그 폭이나 뭐 막 보통 평균적인 소요시를 가지고 가중치를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얘에서부터 얘를 찾아가는 어떤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경로를 계산해내는,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라우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라우팅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가 지금은 이제 A가 한 기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프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어떤 중간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 문제라면, 실제로 최단 경로 찾기 알고리즘 돌리면 우선순위 탐색이든 다이스트라든 돌리면 이렇게 뭡니까 방사형을 띄면서 검색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경로는 뭐 대충 이 정도만 검색을 하면 좋거든요.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 정도만 검색을 하면 좋겠는데,
필요 없는 이 뒷부분도 이렇게 방사용을 하다 보니까 뒷부분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최단기노 찾기 문제, 오늘 배우는 이 최단기노 찾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아주 거대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최단기노 찾기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좀 개선한 그 다른 알고리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스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위치성 그래프가 원래 이제 위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A-스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를 두고 가중치를 줘서 뒷부분은 좀 덜 검색하고 앞부분을 빨리 검색하도록 해서 어쨌든 뭐 최단기노 찾기 문제 예를 들어서 A부터 F까지 가는 최단기노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 탐색이든 뭘 통해서든 이렇게 다 안 하고요. 요렇게 돌다가 이렇게 딱 만나면 여기서 딱 그만하면 되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좀 많이 검색을 하게 해서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최단기노 찾기에 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찾아서 그 인터넷에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런 알고리즘들이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 탐색과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결론은 뭐냐면 최단기노 찾기 문제라는 것은 어떤 정점으로 가는 최단의 최소 비용의 간선 집합을 구하는 것인데 알고리즘의 결과는 시작 정점에서부터 모든 정점에 이르는 최소 비용 그 최단기노 트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 요것을 찾으면 요거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을 하면 최단기노 찾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우선순위 탐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탐색 알고리즘은 앞에서 봤던 그 MCST를 구하기 위한 우선순위 탐색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뭐가 틀리냐면 그 priority, 즉 그 priority queue에서 판단하는 근거 있죠. 이 priority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까 MCST에서는 우선순위란 것은 간선의 가중치 그거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최단기노 찾기에서의 우선순위는 시작 정점으로부터의 간선 가중치의 누준값입니다. 가중치의 누적값.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아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CST에서는 이 간선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최단기노 찾기 문제에서는 이 간선이 선택이 안 되죠. 안 돼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A에서부터 이래서 I까지 가는 문제라면 이 D까지 온 비용이 G까지 온 데는 비용이 총 얼마 들었을까? 6이 들었죠. 그리고 이 I까지 가는 비용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 4에 10이 돼서 여기까지 오면 12가라는 비용이 되죠. 이렇게 멀리 올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 3만 돼서 여기까지 오는 비용은 9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MCST가 작은 간선, 이 같은 이가 여기 있는 이런 간선처럼 비용이 2인 이런 작은 간선을 먼저 선택하는 데 비해서 최단기노 찾기는 누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최단기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 탐색에서 최단기노 찾기에서의 우선순위 탐색은 시작 정점으로부터의 간선의 가중치의 누적값이 바로 프라이어리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까 그 봤던 그래프 있죠? 예, 요 그래프에 그 최단기노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프라이어리티 큐가 예, 이렇게 있다. 여기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가져가죠. 써볼까요? 예. 똑같습니다. 아까 그과 똑같고 여기 프라이어리티 큐에 무슨 값을 넣을 것이냐 그것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A를 먼저 비짓을 프라이어리티 큐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예, 나와서 비짓을 하고요. 아이고 비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 정점 4개를 프라이어티 큐에 넣습니다. 넣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일 첫째 정점이니까 누적치는 없죠. AC가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요. 역시 음수로 넣습니다. AD는 마이너스 2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E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요. AB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C 요거를 뽑아내겠죠. AC를 뽑아내는데 뽑아내면 얘가 이제 간선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방문한 걸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인접한 그 C와 인접한 힙에 있는 것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나 이제 2라는 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C까지 온다 비용이 얼마냐면 1이었습니다. 그렇죠? 요까지 오는데 비용은 1 더하기 2에서 3이 되죠. 그래서 3이란 값, 즉 CD라는 간선은 써볼까요? CD라는 간선은 마이너스 3이라는 비용이다라고 여기에 명함을 이제 들이미는 겁니다. 근데 보면 A에서 D로 가는 비용이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가 먼저 빠져나왔죠. 이제 얘들은 이제 아까 빠져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D 간선이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얘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GF라는 새로운 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간선은 비용이 얼마냐면 역시 DG가 들어가는데 4를 넣는 이 간선의 비용 자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누적값을 넣는다 그랬죠. 누적값이 얼마냐면 요 2와 4를 더하면 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F가 들어가는데요. DF 비용도 역시 2와 4를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뽑아내는 것이 뭡니까? AE를 뽑아내겠죠. AE를 뽑아내면 얘가 간선이 선택이 되고요. E가 이제 방문한 걸로 됩니다. 그 E의 주변에 보면 힙 힙이 들어가 있는 F 간선이 있는데 F 간선에 뭘 명함을 팀이 보냐면 EF에 누적이죠. 3, 4를 더한 마이너스 7이 넣어본 겁니다. 근데 보면 이 DF, 이 F 간선이 있죠. 있는데 마이너스 6입니다. 즉 요렇게 오는 것이 더 가깝다는 얘기죠. 요렇게 오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이죠.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냥 무시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B 간선이 이제 뽑아져 나오겠네요. AB 간선이 뽑아져 나오면 B는 이제 방문한 것이 되고요. B에 F가 있는데 이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BF 간선은 마이너스 8이 되죠. 4하고 4를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DF라는 게 더 가깝죠.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래서 얘도 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뽑아져 나온 것이 DG 간선입니다. DG 간선이 뽑아져 나오는데 DG 간선이 뽑아져 나오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도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G의 새로운 어드저스트 중에서 이 세 개가 간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간선이 추가되는 것의 비용이 얼마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G까지 온다는 비용이 6이었죠. 그래서
GH도 6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9, GI도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GJ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 게 DF 관선입니다. 그렇죠? DF 관선.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DF 관선을 선택하고요. F를 방문을 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F의 주위에 있는 것에서 JK가 주위에 있는데 일단 K를 10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K를 10에 넣고요. 뭐라고 넣냐면 FK는 여기까지 오면 비용이 얼마죠? F까지 오면 비용이 2에서 4를 더해서 6에서 4를 더해서 1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J의 비용을 보면 FJ 비용이 얼마냐면 2에서 4 해서 6이었는데 요 2를 더하면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FJ 비용이 8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다 명함을 이제 명함을 내려보니까 GJ 관선이 있는데, 즉 G에서 J로 하는 것보다 F에서 J로 하는 게 더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GJ 대신에 FJ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프라이빗 큐에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FJ가 제일 크죠. 그래서 FJ 관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이 되고 얘는 비지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제2의 인접한 정점이 방문하자는 것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요. I로 가는 것을 보면요. 즉 JI를 보면 비용이 얼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비용이 얼마였죠? 2, 4, 2 하면 8이죠. 그래서 I까지 하는 비용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리고 K까지 하는 비용은 얼마냐면 JK 비용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위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I 비용은 GI가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JK의 비용은 FK보다, 즉 F에서 K로 하는 것보다는 J에서 K로 하는 게 더 비용이 작죠. 그래서 새로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이죠. JK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되죠. FK가 JK로 되면서 마이너스 9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빠져나오면 되겠죠. GH가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고 H가 방문한 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I가 있는데요. I 비용을 보면 여기까지 하면 비용이 얼마냐면 2, 4, 4, 9였고 I가 가면 11이 되죠. 그래서 HI가 10이 되는데 여기 GI-9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명함은 못 내밀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온 게 GI는 9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이 관선이 선택되고요. I가 방문한 걸로 되죠. 근데 이 주위는 뭐 지금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JK 이게 이제 빠져나와서 얘가 관선이 되고 얘가 방문이 되면 그 우선순위 탐색을 이용한 최단거리 찾기가 최단기도 찾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까 봤던 그 MCST를 구하기 위한 우선순위 탐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아까는 간선 가중치 자체를 이게 Q에다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누적값을 넣는다라는 것이죠. 누적값을 넣는다. 이 경로 왔던 것에 누적값을 넣는다는 것이 틀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구현을 해보면요. 리스트 그래프의 shortest path underbar PFS라는 함수에 이것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MCST underbar PFS, 즉 MCST를 구하는 PFS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가 틀립니다. 여기. 물론 이제 루프가 이렇게 빠진 게 있는데 요 밖에 보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요 바깥쪽에 루프가 두 개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거죠. 그 MCST 같은 경우에는 포리스트로 나눌 수 있지만, 즉 연기로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 해봐야 되지만 최단기만 찾기는 연기로수끼리의 경로는 없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경로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로수가 하나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루프가 빠진 겁니다. 밖에. 그거 외에는 요거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요거만 MCST에서는 요 간선치 자체만 넣었죠.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이 Q에 프라이어티 Q에 들어있는 웨이트, 이 웨이트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왔기 때문에 누적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누적값을 주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서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면 인서트를 해주고 익스트랙트를 해주고 다음에 add visit을 해주고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 탐색은 상당히 유연하다 이거죠. 이것을 우선순위를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